K리그 1 신임 사령탑 중에 김은중 수원FC 감독만 웃었다. 안정적인 축구 보여드릴 것이라고 하면서 올 시즌 K리그 1 12개 구단 사령탑 중에서 무려 4명이나 새 얼굴인데요. 네. 수원FC의 김은중 감독, 제주의 김학범 감독, FC서울의 김기동 감독, 포항의 박태하 감독님이 올 시즌 새롭게 지휘봉을 잡고 이제 목표를 향한 첫 발을 내딛었는데, 이 가운데 가장 초보 사령탑인 수원FC 김은종 감독님만 개막전에서 웃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이 포항을 상대로 1대0으로 이겼고, 전북이 1대1 무승부를 가져갔고, 광주가 2대0 승리, 수원FC가 인천한테 원정에 가서 0대1 승리를 했고요. 강원과 제주가 1대1로 무승부를 가져갔고, 김천이 대구를 상대로 0대1로 이제 승리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경기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네. 저는 이제 전 경기를 다 봤어요. 그래서 이 경기 하나하나에 대한 뭔가 코멘트를 하면서 분석을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은중 감독님만 웃었다. 정말 웃은 걸까요?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너무 K리그에 너무 핫한 그 감독이 나타나서 더 이상 다른 감독님들은 눈에 안 들어와요. 진짜 지금 더 이상 막 이정효 감독 외에 다른 팀들의 축구, 다른 팀들의 감독님들의 전술이 뭔지는 더 이상 관심사가 없어서, 이날도 저희가 인천이랑 수원FC 뛰는 거 봤잖아요. 네. 경기 보다가 잘 뻔했어요 진짜. 제가 경기 보다가 수면제 먹는 듯이 잘 뻔했어요. 죄송하지만 무슨 축구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 개선된 건 있어요. 실점률이 상당히 줄었다. 뭐 170 며칠 만에 첫 클린시트였대요 수원FC. 그래서 지금 수원FC 팬분들도 김은중 감독이 오고 나서 우리가 수비가 진짜 탄탄해졌다라는 그 반응도 있으시고요. 한편으로는 이게 뭔 축구냐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공격력은 좋았으나 수비력이 좋지 않았던 팀에 알맞은 감독 선임인 것 같아서 한 10경기는 봐야죠. 근데 유슈팅이 PK가 생겨서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제 중계 안 할 거라니까요. 10경기는 보는데 저희가 보는 게 아니에요. 알아서 이제 보실 분들 보시면 돼요. 저희는 중계 안 할 거예요, 수원FC. 그러니까 이승우 선수가 아까 그 활약 좋았다고 하는데 들어가서 한 게 없었어요, 솔직히. PK 얻기 전까지. 이 수원FC 경기는 모르겠어요. 좀 어차피 응원하실 분들은 열심히 응원하시고, 저는 팬이 아니다 보니까 수원에 그냥 편안하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초짜 감독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K리그의 이제 첫 데뷔전이었는데 그래도 첫 승을 가져간 게 참 다행이지 않나. 근데 이제 감독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50%밖에 보여주지 않았다. 그 샤프볼의 50%가 아니라 100%가 됐을 때는 어떤 모습이 나올지 궁금하긴 하고요. 그 다음에 제주의 감독님도 아직 50%밖에 안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직 50%네요. 그리고 또 한 분 더 계셔서 누군지 모르겠는데 또 50%밖에 아직 안 됐다라고 했어요. 난 물어보고 싶어. 아니 프리시즌 시간이 광주랑 똑같았는데 왜 50%밖에 안 된 건지.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이 말이 공용화가 될 수가 있는 게, 많은 미디어에서도 아직 그 감독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팀 색깔을 찾는데 시간을 좀 줘야 된다는 게 저희도 인정을 했었어요. 근데 포스테코글로가 그 생태계를 다 파괴해놨어요. 그냥 토트넘에 가서 2달 딱 프리시즌 보내고 바로 토트넘이라는 팀을 바꿔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더 이상 능력이 있으신 분들을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모르겠어요. 뭐 이게 제가 아직 뭐 지도자도 한 적도 없고 그것도 아니라서 함부로 뭐 얘기할 수 없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 있는 감독들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시간을 좀 많이 보장해 주는 게 아닐까.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경기에 대한 분석을 좀 하자면, 울산 대 이제 포항 경기를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울산 대 포항 경기를 보면은 알 수 있겠지만 황 감독님이 어쨌든 간에 이 경기를 1대0 승리를 가져갔는데, 이 경기를 보면서 조금 양쪽 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답답하다. 어떤 부분이? 경기 자체가 재미가 없어요. 경기 자체가 재미가 없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항상 이렇게 축구를 하고 우승을 가져가는 게 울산이긴 해요. 그래서 뭐 그 축구에 대해서 뭐라 할 말은 없는데 성적을 갖고 오니까 작년, 재작년, 올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공격 지역에 선수들을 많이 올려놓고 그냥 계속해서 U자 빌드업 하면서, 그러니까 맨시티가 U자 빌드업 하는 형태랑 울산이 U자 빌드업 하는 형태가 좀 많이 다른데, 약간 파리 생제르맹 축구 보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근데 파리 생제르맹의 덴벨레라든가 음바페처럼 흔들어줄 만한 선수는 없었고. 그렇죠. 바코가 없는 게 상당히 크다라는 게 좀 느껴졌고, 요게 이번 시즌에 뭐 루드빅슨이나 이런 선수들이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바코가 흔들어 들어가는 그 드리블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없어서 아마 이번 시즌
좀 많이 지루하고 답답한 경기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포항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아침 2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뭔가 재미있을 만한 축구를 구사하려고 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상 이번 경기에서는 그런 느낌 자체가 아예 안 났죠. 골키퍼부터 빌드업을 하려고 한다든가 센터백들이 공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언가를 도전하려고 했다는 느낌이 거의 안 들고 그냥 조르지 보고 뻥 차는 축구 약간 이런 느낌의 축구를 거의 했죠. 근데 조르지가 그만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아 근데 조르지 이적 뒷얘기 들어보면은 몇몇 이브리그 팀들이 조르지한테 먼저 접근을 했는데 어우 문도근님 방송 한다더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멋진 이강인 선생 화이팅. 감사합니다. 다이아이님. 근데 포항이 하이제킹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무조건 얘 사야 된다고. 그래서 배팅을 쳐가지고 포항에 데려왔는데 2부에서는 이 선수가 제가 얼마나 잘하는지 솔직히 몰라요. 잘했어 청주에. 청주인가 아마 그랬을 거야. 네, 그 모든 경기를 아니, 그러니까 청주가 아니었나? 청주 맞아요. 맞지. 네, 청주 잘했을 맞아요. 거야. 네, 모든 경기를 보진 못했는데 골도 많이 넣고 잘했다라고 하는데 1부에서의 조르지는 많은 분들은 시간을 좀 줘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이 선수가 오늘도 1부에서만큼 한계가 좀 드러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나는 감독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 아 어떻게 쓰냐? 그러니까 뭐 또 이게 다시 돌아가지만 조르지가 만약에 허율의 역할을 맡았다라고 했으면 난 이 선수가 골 진짜 많이 터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빠따도 있고 공을 못 지키지만 드리블 능력이 일단 있어요. 공을 가지고 놀 줄은 아는 애야. 그래서 뭔가 있지만 사용 방법이 좀 잘못됐다. 뭔가 이 친구를 구택 사용하듯이 쓰면 안 된다. 약간 이런 말을 하고 싶어. 근데 이 선수를 뭔가 그렇게 쓰려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홍보 감독님이 영입해온 황석구 선수가 어떻게 보면 조르지를 완벽하게 틀어 막았죠. 잘 막았죠. 틀어 막으면서 조르지가 별다른 활약을 못했고 포항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이 조르지만 계속 바라보고 축구를 하기보다는 뭔가 조금 더 백성동이 돌아온다. 김종우가 돌아온다라고 하면은 사실 전북과의 경기에서 조금 더 뭔가 만들면서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허용준과 백성동 그다음에 오베르당, 완델손 뭔가 이런 선수들을 잘 살려서 쓴다면 충분히 더 매력적인 축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조르지 몰빵 축구를 할 필요 없지 않을까. 근데 뭐 이게 솔직히 조르지가 무슨 축구의 신도 아니고 혼자 거기 올려 보내놓고 중앙 수비 2명 있는데 공 지켜달라고 하면 힘들죠. 근데 그날 울산전 같은 경우에는 포항의 전술적인 부분이 매우 아쉬웠던 경기였어요. 어떻게 지는 거는 어차피 뭐 이렇게 해도 지고 저렇게 해도 진다라고 판단을 했으면은 적어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축구는 하고 졌어야 되는데 아무런 이점을 못 남기고 졌다는 거. 그러니까 아침 2경기 때 보여준 매력을 전혀 이번 K리그 경기 첫 경기에서 못 보여줬다. 그리고 울산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침 2경기에서도 굉장히 밀렸거든요. 일본 팀한테 밀렸는데 J2 팀한테 밀렸는데 결과를 가져왔었죠.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밀리진 않았지만 어쨌든 또다시 결과를 가져오면서 승리를 장식하지 않았나. 근데 이 팀을 비판할 수 있냐 없냐 막 우리가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이정효 감독만 봐야 된다. 이제 K리그는 이정효뿐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 얘기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좋은 축구란 거의 정의가 뭡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쵸, 승리죠. 우승이고. 승리예요. 우승이고 승리이기 때문에 홍 감독님의 전술에 대해서 저도 가끔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재미없다. 뭔가 아쉽다라고 하지만 이 아쉬운 게 적용이 되려면 져야 돼요. 네, 우승을 못 해야 돼요. 허나 홍명보 감독님은 2년 연속 우승을 하고 계시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아침 8강까지 올라가 계시기 때문에 홍 감독님을 비판할래야 비판할 수가 없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저 트로피를 매년마다 들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다음 얘기 넘어가기 전에 포항이 이거 울산전 사진인 것 같은데 돈이 많이 없긴 하나 봐요. 위에는 퓨마 유니폼인데 아래는 애플라인드 셔츠를 입고 있네요. 이거 그거 아닐까? 아니에요. 이건 제가 아마 다른 경기 거 가져온 게 아닐까. 왜냐면 조르지가 지금 골 넣었으니까 반지에 뽀뽀하고 있을 거 아니야. 골 넣은 적이 없는데 반지에 뽀뽀하고 그때 왼발 슈팅 빵 때려서 넣고 세레브레이션 하고 옵사이드 된 거 아니에요? 아니겠지. 그런가? 위에는 근데 이거 좀 웃기긴 하다. 위에는 퓨마인데 아래는 애플라인드네. 프로팀이나 저렇게 유니폼 입는 거 처음 봐. 그때 연습 게임 때 입은 거 아닐까? 아닌가? 뭐야 이거? 갑자기 궁금해지긴 하네. 아니 프로팀이나 유니폼 위아래로 다른 메이커 입는 거 처음 봐요. 아니겠지. 이거 그냥 훈련 때 그냥 자기들끼리 아니면 하다가... 뭔가 이호제인데 얼굴을 조르지 해놔. 아닌데 그러기엔 또 팔도 이거 합성은 아니에요. 진짜 사진인 것 같은데 연습 때겠지. 울산 검은 바지잖아. 검은 바지야. 잠시만요. 옛날 포항이 검은 바지라고. 검은 바지 입고 포항 팬이 그것도 몰라 검은 바지인 거? 요번에는 다른 색깔 흰 색깔 입고 축구했네요. 예, 이거 이번 사진 아니고 옛날 사진. 옛날 사진이라고 해봤자 언젠지 모르지. 뭐 연습 경기 같은 거 했을 때 사진인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간에 좀 웃기긴 하네. 이게 합성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밑에 거는 청주 거 같고 위에 거만 포항 거 같아. 연습 게임 때가 입었나 보지. 이렇게 연습 게임 때 원래 이렇게 입거든요. 이거 가져온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전북 대 대전 경기인데 요 경기는 그래도 나름 익사이팅했던 경기지 않았나? 재밌었어요. 요 경기를 보면은 이제 미스터 단 페트레스쿠 감독님과 함께 그다음에 대전과의 경기였는데 요 축구를 보면서도 조금 할 얘기가 많아요. 단 감독님이 지난해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 감독님이 K리그에 되게 오래 있었던 것 같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는데 아직 1년이 아직 안 됐어요. 1년도 아직 안 됐고 단 감독님이 전반전에 유효 슈팅이 없었습니다. 슈팅은 10개를 때렸는데 유효 슈팅이 없었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슈팅을 4개 중에 하나를 유효 슈팅하면서 득점을 했었던 전반전이고 근데 어쨌든 간에 전반전에 유효 슈팅이 없었던 경기였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아쉬웠다. 이런 멤버 데리고 이런 돈 쓰면서 이런 경기력밖에 못 펼치냐 라는 이야기도 좀 많았어요. 그렇죠. 감독 연봉이 제일 세니까. 네, 연봉이 한 10몇 억인가? 20억, 그러니까 15억에서 20억 사이예요. 네, 15억에서 20억 사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럴 만한 뭔가 경기를 보여줬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진짜 이 감독님은 백도 아니면 뭐예요. 그러니까 최강희 감독님께서 보여주셨던 닭공 축구는 맞거든요. 이 감독님 축구가 여러분들 재미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북과 하는 경기는 상대팀도 다 재밌어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 중 하나가 포항이랑 둘이 아침을 했잖아. 그러면서 포항이 왜 이렇게 재밌지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아니야. 전북의 방식이 재밌는 걸 수도 있어. 문선민, 안현범, 김태환, 김진수 얼리크로스 올리고 갖다 때려 붙이고 막 그냥 밀고 들어가가지고 어떻게든 슈팅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상대팀이 또 재밌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난 들더라고. 그렇죠. 저는 전북이 좀 아쉬운 감독이라고는 얘기들 많이 하지만 저는 전북의 DNA에 맞는 자기들의 철학에 맞는 감독을 선임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들의 제일 황금기를 보냈을 때가 최강희 감독님 계실 때였잖아요. 그때도 닭공 축구였고 지금도 닭공 축구긴 해. 네, 김상식 감독이 왔을 때 김두현 감독 대행이 할 때 정말 답답해했잖아요. 팬들이 수비 축구 한다 우리 이 멤버로. 근데 이제 자기들 DNA에 맞고 자기들 철학에 맞는 지도자를 데려왔어요. 연봉을 좀 많이 주더라도. 그래서 이 감독이 뭐 성적이 날지 안 날지는 잘 모르겠는데 유일하게 이제 K리그에서 경기를 좀 재밌게 풀어가는 감독이 딱 2명 있다라고 하면은 단 페트레스쿠랑 이정효 감독밖에 없다. 이 두 분마저 없었으면은 이번 시즌 K리그 중계 안 했다. 이렇게 좀 그렇게까지 가요? 아니 90분 내내 수비만 하는 축구 어떻게 봐요? 당신의 포항을 책임졌던 김기동은요? 김기동 감독님. 실수 아예 하시네. 김기동 감독님 축구는 보죠. 그리고 이 축구의 대응을 완벽하게 했던 대전의 이민성 감독님은요? 근데 5-3-2 전술 완벽했잖아요. 근데 이제 페트레스쿠 축구가 너무 미치도록 공격만 해서 재밌었던 거지. 아마 대전이 인천을 만나게 되면은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내려앉는 뒷길. 그러니까 계속 내려앉다가 카운터다 끝나는 축구라. 그래서 이제 단 페트레스쿠를 우리가 여러 가지 좀 시점으로 바라봐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이 감독이 못한다, 뭐 이 멤버를 이렇게밖에 못하냐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구택이라는 선수를 이날 처음 봤거든요. 이렇게까지 잘할지 몰랐어요, 솔직히. 그래서 구택이 거기서 골을 만약에 못 넣었더라면은 대전이 경기를 좀 풀기가 어려웠을 수가 있는데 다행히도 대전이 이른 시장 안에 좀 빠른 득점이 생겼기 때문에 이 경기가 어떻게 보면 대전도 1대1로 겨우겨우 비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전북 감독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미래를 예상하십니까? 1라운드를 봤잖아요. 아침 두 경기를 봤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좋은 결말은 없을 것 같아요. 좋은 결말은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서포팅 하시는 분들이 이게 워낙 세시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재밌는 축구 해도 승점 못 가져오면 또 이게 버스 막히기 시작하고 나가게 될 거예요. 아무래도. 근데 이제 승점을 못 가져오면 그건 당연히 어느 구단이나 그런 거죠. 어느 구단이든지 간에 승점을 못 가져오면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건 맞는 거니까. 근데 승점을 가져올 수도 있는 거잖아. 뭐 아니면 도축구인데.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K리그 보면 대부분 카운터어택 위주의 팀이 많아요. 근데 그 나름 카운터어택이 정교해요. 그러니까 내려앉는 팀끼리 경기를 해서 재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챔 나가잖아요. 옛날에 연수볼도 그랬고요. 인천도 그랬고 잘 내려앉아가지고 잘 쳐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이 감독님이 하는 축구는 우리나라 K리그에 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덫이에요, 덫. 그러니까 오히려 카운터택을 더 쳐맞는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김태환의 얼리크로스, 김진수의 얼리크로스를 통해서 티아고라든가 에르난데스가 먼저 넣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야? 반대로 그럼 카운터 치다가 공간 더 생기고 전북이 더 때려 넣을 수도 있잖아. 근데 이제 최강희 감독님 계시는 시누크라는 걸출한 헤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티아고가 제가 대전전 몸을 느끼는 거는 그렇게까지 공중볼에서 2점을 남기는 선수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쉽지 않은 시즌이 되지 않을까. 나는 아직은 모르겠어. 그러니까 왜냐면 이 세 경기를 보면서 이 감독님이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로맨스를 갖고 바라보는 이정효 감독님이 보여줬던 그런 축구는 아니잖아. 근데 이 축구를 하기에 멤버가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선수 다 샀잖아. 뭐 그쵸. 그래도 권창훈도 데리고 와, 뭐 이영재 데리고 와. 그다음에 지금 뭐 김태환 데려가고. 문선민 지켰어. 김태환 데리고 왔어. 티아고 데리고 왔어. 에르난데스 데리고 왔어. 얘가 막혀? 시발 얘 넣을 거야. 얘도 막혀? 얘 넣을 거야. 얘 막혀? 얘 넣을 거야. 하는데 들어오는 애들이 다 대표팀 올림픽 대표 막 그냥 K리그 미친 용병들이야. 네. 그러니까 지금 아시안 게임에 가서 금메달을 따고 온 박재웅 선수는 뛰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 정도의 스쿼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막혀? 80몇 분인가 70몇 분에 안현범이랑 누구였지 한 명 들어오는 이동준이 들어오는 팀이에요. 그게 말이 안 되긴 그래서 해요. 결국 그 혀를 뚫었잖아요. 그 아무리 이순민을 놓고 5-3-2로 대전이 틀어막는다고 해도 결국 그거 뚫고 나갔잖아요. 네. 그리고 후반전에 전북이 솔직히 골을 한 번 더 넣을 뻔은 했었잖아요. 그쵸. 안현범 선수에게 또 한 번 기회가 네, 왔었고 추가 시간이 좀 많이 그다음에 막 나왔고. 송민기도 매직을 보여주면서 막 기회가 날 뻔했고 그런 걸 봤을 때 진짜 50대 50이야. 그러니까 개폭망하거나 네. 진짜 우승하거나 아니 근데 오히려 K리그를 더 재밌게 해주는 축구라 저는 이런 감독님들을 무조건 나쁘게만 생각하지는 않아요. 팀 성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화력 있는 공격적인 축구를 한다라는 점 저는 좀 칭찬하고 싶습니다. 전북은 클린스만 축구 아니야. 근데 클린스만 감독보다 위에요 이분이. 그거는 확실합니다. 감독 커리어만 봤을 때. 아니 감독 커리어는 클린스만이 위죠. 선수 미국 커리어. 국가대표도 했었고 네. 클린스만은 어쨌든 미넨 감독도 했어요. 이 사람 그게 커리어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클린스만이 절대. 전술적인 역량을 그냥 봤을 때. 하는 거 봤을 때 이 감독님은 벤치 들 땐 열정이 있고 가끔가다 화날 때는 그냥 진짜 엉덩이 살 다 보일 정도로 막 열정적이게 지도도 하시고 그러니까 뭘 하고자 하는지는 보여. 그러니까 네. 전술이 없진 않아. 김진수가 윗선에서 공 잡았을 때 그냥 무작정 얼리크로스 올려버리잖아. 올리고 보죠. 그 전술이야. 네. 그거의 전술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잖아. 그렇죠. 근데 그 얼리크로스가 잘 맞은 날 티아고가 뚝배기로 세 골 넣었지 어떻게 알아? 아니, 모르는 거잖아. 그쵸. 맞잖아. 네. 그래서 나는 이 감독님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 태환이 형 봐. 아시안컵에서는 크로스 그렇게 안 올리는데 전북에서는 태환이 형 크로스야 태반이 형 하면서 바로 올려버리잖아. 올라가면 무조건 올라가죠. 안현범을 왼쪽 윙으로 써. 아니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게 정확히 있는 사람이긴 해. 근데 이게 이제 먹혀야 되는데 이제 안 먹히면 깝깝하다라는 거죠. 그죠. 득점이 나와야 되고 선수들이 계속해서 승리를 가져와야지 팬들이 더 환호할 텐데 아직까지 좀 모르겠다. 봐야 된다. 몇 경기들을 더. 근데 그건 아쉽긴 해요. 정태욱을 뒤에다 두고 티아고 머리 보고 계속 때리는 거는 그거는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 네, 근데 너무 그냥 심플한 롱볼 축구를 많이 한다는 거. 근데 뭐 이것도 옛날 축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 이제 이민성 감독님이 프리시즌 대전 것만 보더라도 브라이튼 전술을 준비하셨어요. 네. 근데 조유민 선수가 이제 떠나고 막 이러면서 전술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아래 보이는 것처럼 5-3-2 시스템을 들고 나와가지고 굉장히 왼쪽에는 박진성 오른쪽에는 강윤성을 두면서 활발하고 열심히 튀고 파이팅 넘치는 윙백들을 딱 기용하면서 틀어 막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는 그 광주에서 데려온 아론 선수가 있었고 가운데 홍정훈이었나? 네, 홍정훈이 있었고 왼쪽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어린 선수 한 명 떴나 그랬을 거야.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렇게 5명이 뛰고 앞에는 이제 이순민이 완벽하게 이제 보호를 해주면서 뛰었고 오른쪽에 김준범. 아니 왼쪽이 김준범이었고 오른쪽이 그 언더카드 김한선인가 김한성가? 네, 김한서 선수가 뛰어주고 구택이랑 레안드로가 뛰면서 뭔가 브랜트포드 축구를 좀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여기는 카운터 어택만큼은 확실하게 칠 수 있는 전술을 좀 준비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좀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동계 내내 브라이튼 축구 연습하다가 갑자기 카운터 어택 한다고 해서 이렇게 정교하게 잘 된다는 것도 좀 신기하긴 해요. 근데 나는 이 팀이 나 솔직히 브라이튼 축구를 한다고 해서 기대했다가 시즌 시작할 때 어쨌든 조유민이라는 큰 카드가 나가면서 이 시스템을 좀 바꾸신 게 이제 티가 나는데 어쨌든 간에 이 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던 선수 중 한 명은 주세종이었단 말이죠. 안 뛰었어요. 안 뛰었는데도 닭공을 하는 전북을 상대로 이런 경기력을 보여줬다. 이번 시즌 그래도 기대가 되지 않나. 그리고 구택이 생각보다 잘해요. 잘해요. 그리고 레안드로가 생각보다 잘 흔들어요. 그쵸. 구택이 골 넣어주고. 근데 양쪽 윙백이 에너지가 넘치면서 김준범이 됐든 옆에서 뛰는 김한서가 에너지량이랑 나가주는 게 좋아. 네. 그리고 나갔을 때 상대가 공격하려고 오면 이순민이 다 끊어주고. 이 진짜 대한민국의 뭔가 브랜포드 축구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진짜 카운터어택 하나만큼 매력적이라는 게 좀 생각이 들고 주세종 선수가 이 전술 안에서는 전반전부터 풀타임을 뛰기는 좀 쉽진 않아 보일 수도 있어요. 못해서 못 뛴다는 게 아니라 그냥 컨셉상. 이 축구는 일단 이순민 선수는 무조건 수비적인 거 빡세게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민은 그냥 개처럼 뛰어다녀야 돼요. 그치. 그러니까 공 점유 이런 게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잡으면 뛰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주세종 선수가 이번 시즌 어떻게 될지 거치가 좀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 인천이 이런 식으로 뛰거든요, 작년에. 이렇게 뛰었을 때 이제 진호 형님이 포항에서 엄청난 시즌을 보내고 인천을 왔는데 이 축구에 적응을 좀 하는데 힘들어 했었죠, 지난 시즌. 물론 부상도 많았지만. 근데 이 축구라고 하고 이순민이 가운데를 지키면서 뭔가 본인이 그 후방 빌드업을 책임진다라고 했을 때 진짜 과연 주세종 선수가 활동적인 부분에서 김준범이라든가 김한서나 이런 선수들을 넘어설 수 있을까? 아니면 교체로 들어왔던 그 임덕근 선수인가? 네. 그 선수도 교체로 들어와가지고 괜찮은 활약을 보였거든요. 열심히 뛰었죠. 물론 볼 차는 센스나 이제 볼줄이나 이런 것만큼은 주세종을 넘어설 만한 선수는 없어요, 이 팀에. 왜냐면 그 이순민 선수는 반대 전환이라든가 이런 스루 패스 능력이라든가 이런 건 냉정하게 주세종 선수에 비해 많이 부족한데 이런 컨셉이라고 하면은 말한 대로 참 애매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무래도 이게 너무 좋기 때문에 뭐 후반전 교체 카드로 선발로 나와도 그러니까 뭔가 한 명에게 그런 런닝 역할을 주고 양쪽 윙백도 올리면서 오히려 그냥 이순민이랑 둘이 경기 조율하고 조율하게끔 만들지 않을까. 난 그런 생각이 들어. 근데 인천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공 잘 차는 미드필더 유형의 선수들에게는 맞지 않는 옷인 것 같긴 해요. 이게 한 명에서 뛰는 게 아니라 두 명에서 뛰어주니까 공간이 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 주세종 선수 어떻게 쓸진 좀 모르겠어요. 궁금한 부분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구택 이 선수가 열정도 엄청났고 뭔가 선수들도 그렇고 상대방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았고 열정이 대단해요. 이 집중력도 높고 그래서 이 선수가 이번 시즌 과연 얼마나 해줄 수 있을지도 좀 기대가 되는 시즌이지 않나. 그리고 폴란드 리그에서 이미 컵대회 득점왕을 한번 했던 선수랑 아무래도 득점력만큼은 인정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로 넘어가면 광주가 FC 서울을 상대로 네. 2대0 대승을 거뒀던 경기였고 네. 어떻게 보면 이번 라운드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경기 중 하나였죠. 이정호 감독님 사진과 광주 선수들은 안 올려놨어요. 왜냐? 벌써 칭찬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어차피 스포르타에서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FC 서울 선수들과 어떻게 보면 김기동 감독님의 사진을 올려놨는데 이거 한번 포항 팬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김기동 감독님의 FC 서울 데뷔전. 일단 저는 그냥 생각했을 때 김기동 감독님의 색깔 자체가 거의 안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색깔이 뭐였나요? 그냥 포항 스틸러스 때 그 보여주던 느낌의 축구가 아니었어요. 포항 때는 막 기성용 선수가 내려와서 그 끼는 형태의 미드필더 움직임이 거의 없었고요. 측면에 윙백들을 엄청 잘 활용하면서 공격적인 부분들 많이 보여줬는데 포항 때 광주 만났을 때는 정말 수비도 잘했어요. 근데 김기동 감독이 가끔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확실히 이게 선수들 퀄리티가 다른 구단에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수들한테 뭔가 주문하거나 접근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날 경기를 준비하면서 선수한테 좀 강하게 너가 이렇게 뛰어야 되고 우리는 전술을 이렇게 나가야 되고 이게 좀 주입이 덜 된 상태에서 아무래도 그냥 좀 띠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근데 이게 프리시즌 똑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광주는 이렇게 준비가 됐는데 왜 서울은 준비가 안 된 거죠? 제가 하는 말이 선수들 퀄리티가 달라졌다는 거죠. 광주에 국대급 선수가 있나요? 없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FA 서울은 국가대표를 했던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루는 게 쉽진 않을 거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기가 어렵다 보니까 네. 자기의 본인이 색깔이 더 확실하게 나오기가 힘들지 않았냐? 완벽하게 녹아들기가 좀 어려워서 아무래도 좀 자율적으로 선수들을 믿으면서 경기를 좀 준비한 면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마 B클럽을 가는 이 셀링클럽에서 좋은 성적을 냈던 감독들이 B클럽에 가서 적응을 못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이런 것들이에요. 큰 클럽에 가서 큰 선수들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자기들 전술 색깔로 경기를 뛰게 못 만드는 거. 그래서 이번 시즌 과연 김기동 감독이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링가드는 어떻게 봤어요? 일단은 링가드가 경기가 끝나고 Blessed and grateful to be back on the pitch doing what I love the best 하면서 손 모양과 하트를 올리고 한국어로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경기장에 돌아와서 축복과 감사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서 올렸어요. 나는 첫 번째는 이 선수의 이런 모습이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진지하다는 게 좀 느껴지고 경기를 뛸 때도 보면 이 선수가 들어와서 솔직히 막 개잘하고 이런 건 없었어. 그냥 링가드기 때문에 그 한 플레이 한 플레이가 멋있었던 보였던 거지. 사실 그냥 오른쪽 윙에서 그 크로스 올린 것도 그냥 그 상황에서 크로스 올릴만 했고 그 다음에 뭐
볼터치 한 것도 그냥 심플하게 뭐 링가드 K리그 와가지고 진짜 심플하게 하네 하는데 그 상황에서 논스톱에서 지는 게 당연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과하게 방을 해서 그렇지 이날 뭐 크게 한 건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선수가 K리그에 와가지고 이렇게 뭔가 정말 진심이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막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네. 허나 이 선수가 적응을 잘 할 것 같은지 아니면은 첫 경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김 코치의 생각은 FC 서울에서 링가드가 어떻게 할지. 저는 적응은 잘할 것 같아요. 적응은 잘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막 생각하는 드라마틱한 득점력과 엄청난 뭐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축구의 신은 아니니까요. 이 선수가 K리그도 분명히 우리나라 축구 제일 잘한다는 선수들이 뛰는 리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선수랑 함께 뛰는 선수들의 퀄리티가 예전의 FC 서울이 아니라는 점. 그러니까 더 이상 FC 서울이 멤버들만 봤을 때는 제시 링가드랑 기성용 선수 이 몇몇 선수를 그러니까 제외하면은 당장 우리나라 국대 스쿼드에 백업으로라도 들어갈 수 있는 선수가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울산이나 전북에 비해서 스쿼드가 약하죠. 그래서 이게 이번 시즌 좀 어려운 시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일단 완벽히 김기동 감독님의 전술적 실패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술적으로 어떤 게 준비됐다는 게 좀 있었나요? 있었죠. 전반전부터? 어쨌든 간에 박동진을 네. 오른쪽 백에 넣은 것부터가 박동진 선수가 원래 풀백이었다라고도 하지만 네. 이 선수는 최근 몇 년간 공격수로서 활약을 하던 선수입니다. 근데 이 선수를 과감하게 이번 시즌에 오셔서 오른쪽 풀백으로 전환을 시켰어요. 네. 그래서 그 경기를 내보냈는데 사실상 박동진 선수가 크게 한 게 없어요. 그쵸. 뭐 크로스를 엄청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수비적으로 엄청나게 잘한 것도 아니죠. 근데 김진야를 왼쪽에 반대발잡이 풀백으로 썼습니다. 김진야도 마땅히 거기서 원래 김진야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오버래핑. 활동량과 네. 에너지인데 이 선수가 에너지가 하나도 안 느껴졌어요. 수비만 계속했죠 뭐. 근데 수비가 그렇게 좋지도 않았다는 거죠. 가브리엘이 피지컬로 가브리엘한테 그냥 거의 찢겼어요. 네, 피지컬로 눌러버려서.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이 선수들에 대한 배치도 잘못됐었고 본인이 가져왔던 전술이 실패를 했고 기성용 선수를 계속해서 내리면서 3백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3백을 만들면 뭐해? 기성용이 내려오는 걸 따라서 광주가 물려서 나와야 되는데 기성용을 물로 나오지 않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전술적 실패를 한 경기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허나 원래 김기동 감독님의 매력은 뭐냐? 교체. 뭔가 잘 안 풀리고 있을 때 그거에 반응하는 대응하는 플레이를 잘하시는 건데 일류첸코를 후반전에 투입하고 김경민을 투입해서 약간의 그냥 좀 때려 싸우는 플레이로 갔던 게 그나마 좀 좋게 풀릴 뻔했었죠. 허나 이제 거기서 결국에는 뭐 그럴싸한 엄청난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득점을 못했죠. 그래서 그렇게 따져봤을 때 김기동 감독님이 첫 경기 기준으로는 실패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링가드도 링가드지만 제가 우려했던 게 이 FC 서울은 수비력이 문제라고 항상 얘기를 했거든요. 술라카. 이 이라크에서 데려온 이 술라카가 진짜 얼마나 해줄 수 있느냐가 이번 시즌 김기동 감독님이 진짜 서울에서 서울 팬분들과 함께 행복한 시즌을 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될 것 같고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류제문 카드를 전북에서 데리고 왔죠. 안 쓰고 있어요. 부상일 수도 있고 뭐 이거는 제가 확인된 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근데 벤치에 앉았었거든요. 네. 왜 한승규 카드를 썼을까? 요거에 대한 의문점이 좀 있어요. 한승규, 기성용, 팔로세비치 이 트라이앵글 실패작이었어요. 근데 그 김기동 감독님이 팔로세비치는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마지막까지도 안 빼고 윙어 자원으로서 쓰는 거 보면은 이번 시즌 팔로세비치를 전적으로 기용을 할 것 같아서 그 자리는 넘보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치면 이제 한승규 선수 자리인데 저희는 게임 시작하기 전에 시즌 시작하기 전에 항상 했던 말이 이게 팔로나 기성용 선수를 좀 더 보강해줄 수 있는 수비적인 전투적인 이순민 선수와 같은 미드필더를 한승규 선수 자리에 띄켜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날 보시면은 수비적인 부분을 진짜 전적으로 해줄 만한 수비 미드필더를 안 쓰는 거 보고 좀 아쉽긴 했어요. 그래서 한승규 카드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보낼 건가? 아니면 근데 유재문 선수도 막 이수민 선수처럼 전형적인 수비적인 미드필더는 또 아니다 보니까 이번 시즌 그러니까 국가대표랑 똑같아요. 기성용 파트너 찾기가 여기서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이에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팀이 잘 되려면 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선택이죠? 한승규 자리에 차라리 박동진을 수미로 넣어서 진짜 개같이 뛰게 만들면서 진짜 기성용과 팔로세비치보다는 전 링가드가 그 자리에 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후반전에 링가드가 들어오니까 팔로세비치가 약간 오른쪽 윙백까지 거의 가는 느낌 나면서 아래쪽에서 놀았거든요. 네. 그래서 링가드와 기성용이 공격적으로 가면서 플레이메이킹을 하게 냅두고 자 뒤에 개같이 뛰는 선수 하나. 난 근데 그게 류재문도 아니고 한승규도 아니라고 생각해. 난 그게 박동진이 차라리 된다거나 그러니까 누군가가 거기서 뛰어야 된다. 뭐 그게 예를 들어 솔라카를 갑자기 센터백이지만 거기 뛸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훈련장 안에서 찾으셔야겠지만 그렇게 가던가 아니면 기성용을 수비형 미드필더로 쓰면서
팔로랑 링가드를 위에 쓰면서 진짜 공격 축구, 주도적인 축구를 하던가. 원볼란치. 아니 그다음에 뭐 김주성 선수도 빌드업 능력이 나쁜 건 아니잖아. 그다음에 이태석도 빌드업 능력이 나쁘진 않아. 왜냐 안익수 감독님이 왔을 때 이태석을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인버티드 풀백까지 썼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태석 선수가 빌드업 능력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솔라카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럼 차라리 진짜 공격적으로 간다든가 주도적인 축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첫 경기에 보여줬던 모습처럼 가게 된다면 저는 이 팀이 상위 스플릿에 들어가는 게 어렵죠. 아무리 김기동 감독님이라고 해도 어려워 보인다. 왜냐 이번 K리그 라운드 1을 내가 다 봤는데 솔직히 광주는 넘사고요. 전북 축구 아무리 뭐 막 아쉽다 하지만 무서워요. 무조건 3, 4위 안에 들어가는 축구예요. 아니 빡세요. 멤버가 너무 세요. 그냥 찍어 눌러서 3, 4위 안에 들어갈 축구고 울산은 당연히 3등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팀이죠. 이렇게 했으면 벌써 3강이에요. 네, 여기서 이제 포항은 빠져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대전이 이 5-3-2가 네. 결국에는 이제 못하는 경기들도 나오겠지만 첫 경기 기준으로 봤을 땐 견고해요. 구택이 또 넣어주고. 구택이 다치지만 않는다면 견고합니다 이 팀. 그리고 왜냐면 백업이 주세종이야 미드필더에서 백업이 김승대고 김인균 뭐 그다음에 이런 김인균이 레안드로 대신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일단 강 오른쪽 강윤성이랑 그 박진성. 박진성의 파이팅이 나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네, 너무 많이 뛰고 잘해요. 진짜 개같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이 축구가 꽤 견고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 벌써 네 팀이죠. 네. 그리고 대구가 이번에 이제 김천한테 지긴 졌어요. 좀 이따 또 얘기를 하겠지만 네. 와 대구 딸깍딸깍 하면서 지금 욕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은근히 최원건 감독님이. 왜냐면 이런 축구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솔직히 그 경기 보면 대구가 못 이긴 게 억울할 경기였어요. 득점 찬스가 아니 많았는데. 개 많았어요. 막 바셀루스가 그냥 지어짜면서 막 흔들어 제끼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바셀루스가 득점을 못했고 네. 에드가가 몇 개를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그 경기를 김천이 이긴 것도 신기했는데 대구도 어쨌든 간에 지난 시즌에도 상풀에 들지 않았나? 6인가 했잖아. 그렇죠. 그 대구도 나는 나름 견고할 것 같고 전술이 확고한 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올 시즌 또 봤을 때 수원 FC, 인천은 뭐 워낙 멤버가 거기도 좋고 근데 경기력만 봤을 때는 어떠신가요? 아쉽죠. 근데 강원 준비 꽤 잘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만만한 이번 시즌. 팀이 그러니까 만만한 팀이 없어요. 누가 강등될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 FC 서울의 축구가 과연 6위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게 진짜 정신 안 차리면 힘들다. 네. 이거 진짜 확실하게 이거 이렇게 진짜 김기동 님이 단호하게 기동 타격대 스타일로 가지 않는 이상 이거 쉽지 않아 보인다. 그쵸. 이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미드필더 오늘 일본인 선수 한 명이 영입이 되긴 했다는데. 서울에? 네네. 근데 그 선수가 아무래도 요런 역할을 좀 맡아주지 않을까. 일본 선수가 이런 역할 맡고 있으면은 네. 해외리그 갔죠. 옛날에 막 다카학이나 이런 선수들도 잘 썼거든요. 최용수 감독님이 많이 뛰고 그런 느낌을 보여줘서 아마 아타로 같은 스타일 말고 진짜 수비적으로 성실하게 뛰어줄 일본 선수가 좀 영입이 됐으면 좋겠다. 저희가 그 선수에 대한 정보는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활동량 많은 일본인 미드필더래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선수 진짜 그것 때문에 영입했을 수도 있겠네. 진짜 기성용과 링가드를 보좌해줄 만한 선수만 영입 때문에 여기는 세질 수는 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공격수 보강이 시급해요. 근데 골잡이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조용욱 선수도 좋은 선수고 김신진 선수 그다음에 오른쪽에 현재 이날 경기에 떴던 게 강성진 선수인데 이 쓰리톱을 보면 30골이 안 보여요. 일류첸코가 그러니까 일류첸코가 그나마 해줘야 되는데 일류첸코까지 포함해도 이 쓰리톱 플러스 일류첸코한테 리그에서 30골 이상이 안 보여요. 근데 멤버 왜 이렇게 약하지? 내가 그래서 지난주에 분석할 때 말했잖아. 기성용과 링가드 빼면 그러니까 K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은 모두 다 존경받아야 되는 선수들이 맞고 너무나도 대단한 선수들이 맞지만 약하다니까요. 공격이 없어요. 공격이. 오스마르는 저는 잘 내보냈다고 생각을 해요. 나가야 될 때 나갔고 어차피 거기는 세대 교체가 들어갔어야 되는 자리인데 진짜 골게터가 없어요. 이 팀은. 그래서 그게 제일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잠시만요. 이 친구 하나 24시간 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고 저는 링가드가 저는 잘할 것 같긴 해요. 이 친구가 첫 경기 뛰는 걸 보고 전 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FC 서울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FC 서울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으면 난 링가드가 지가 퇴장을 당해서라도 이 경기를 이기게 할 것 같다는 열정이 느껴졌기 때문에 난 링가드는 잘할 것 같아. 근데 뭐 골 같은 성적과 거는 상관없이. 골은 많이 넣으실 것 같아요. 아니 뭐 주도적으로 축구를 해야 골을 넣죠. 골을과 상관없이 그냥 링가드가 왜 링가드인지는 보여줄 것 같아. 그렇죠. 저도 이번 그렇게 시즌 생각해요. 보면 골은 많이 못 넣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애초에 뭐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엄청난 골게터는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많은 팬분들은 닌가드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다 보니까 야 프리미어리그에서 왔어? 맨유에서 왔어? 그러면은 K리그 득점 왕이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번 시즌 득점 왕은 쉽진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터전 공격수들 주민규 선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또 이제 강원 대 김학범 감독님의 경기가 있었는데 네. 50대 50볼 점유율을 보여줬고요. 강원이 비교적으로 조금 더 공격적인 찬스들을 많이 만들어냈고 이날의 이슈는 사실상 윤정환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이제 부임이 중간에 되셔서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살아남으셨고 김학범 감독님은 이번 시즌 새롭게 이제 부임이 되면서 이제 또 학범슨 또 이제 무서운 체력 축구 막 이런 이야기가 동계부터 막 또 재밌게 나오면서 체지방 얘기 나오면서 막 또 제주 팬분들의 기대감을 많이 올렸었죠. 네. 허나 경기를 봤을 때 냉정하게 확실히 강원이 뭔가 준비가 조금 더 잘 됐다. 전 김영빈 선수가 옛날 안 뛰었어요. 제가 봤는데 아마 맞을 거예요. 봤으니까 김영빈이 안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강원이 확실히 강해졌다. 이게 좀 느꼈고 이 선수가 이제 양민혁 선수거든요. 네. 제가 지난 라이브에서 이제 언급했던 선수가 윤도영 선수인데 그 선수를 언급하면서 했던 이야기 중 하나가 야 진짜 이 선수가 2006년생이고 어리지만 대단한 선수다. 윤도영 대단하다라고 했는데 반대쪽 강원에서는 그 대단하고 어린 선수 중 한 명이었던 양민혁을 데뷔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좋은 활약을 펼쳤어요. 아, 어린 선수인데 17살이래요. 17살 치고는 정말 엄청난 활약을 했다라고 좀 평가하고 싶고 교체도 막 10분 뛰고 20분 뛰고 뺀 게 아니잖아요. 그냥 활약을 진짜 시키다가 뺐죠. 네, 진짜 알맞게 써서 필요해서 쓴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팀이 지금 뭐 강투지 선수 너무 잘해주고 있고 올해는 김강국 선수가 공을 정말 잘 찼어요. 2부 리그에서 아산에서 뛰었던 선수고 이날 또 골 넣었던 이상원 선수가 새 얼굴이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강원 이번 시즌 좀 잘할 것 같다. 일단 막 3백 이렇게 만들면서 투미드필드 만들면서 전진하는데 갈레고도 뭔가 지난 시즌에 비해 확실히 조금 더 비장해 보였고 그 다음에 그 골을 넣었던 이상혁 선수였나? 이상헌 선수가 한 골을 넣었죠. 근데 두 번째 골도 넣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취소가 되긴 했는데 윤정환 감독님의 축구는 발전이 된 건 맞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걱정은 지난 시즌에도 사실상 전반전만 보면은 강원이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펼쳤어요. 근데 좋은 경기력을 펼치고 1대0으로 앞서다가 후반전만 되면 계속해서 이제 내려앉는 습관을 보여주거나 좀 더 수비적으로 가는 습관이 보여주고 지키려고 하시다가 결국엔 동점골을 먹는다던가 역전을 당하는 상황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시작하자마자 골을 넣고 우리가 이제 경기를 동시로 봤지만 강원이 뭔가 플레이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야 강원 그래도 이번 시즌 확실히 달라 보이긴 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 라이브를 하면서 이 멘트를 했죠. 근데 이러다가 비기는 게 이 축구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 경기에서도 아쉽게 무승부를 가져갔어요. 그쵸. 근데 허나 작년에 비해는 확실히 견고한 모습이 보이고 하고자 하는 게 확실해졌다. 학범슨의 축구는 어떻게 보셨나요? 아직도 무언가 코멘트를 못 하겠어요. 아, 저 또렷이 전술적으로 보이는 건 일단은 없고 제일 분석하기 힘들었던 두 팀이 네. 이 팀과 손FC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뭐 어쨌든 체지방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시다 보니까 이 뛰는 양 하나만큼은 타 팀에게 밀리지 않는다라는 인터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뛴 거리만 봤을 때는 아마 강원보다 더 선수들이 열심히 뛰는 축구를 하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데이터 봐야 알겠죠. 근데 내가 봤을 땐 강원이 더 열심히 뛴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저희가 제주 축구에 대해서는 뭐라고 딱히 코멘트를 제가 딱히 할 게 없어서 네. 몇 경기만 더 보고 학범슨 감독님에 대한 전술은 그때 가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 첫 경기에는 솔직히 제 눈에는 강원 축구가 훨씬 돋보였고 뭔가 양민혁이라든가 갈레고라든가 아니면은 누구죠? 이상원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의 플레이가 조금 더 빛났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조금 더 강원이 이 경기에서 매력적이지 않았나. 허나 이제 강원이 이겨야 될 때 이겨야만 한다. 사실 이 경기를 졌으면 안 되는 경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못 이긴 게 좀 아쉬웠어요. 근데 이런 경기를 못 이기는 게 작년 시즌도 똑같았거든요. 근데 강원은 확실히 이 학범슨 감독님이 이게 많이 뛰는 축구를 하시다 보니까 정훈 선수 같은 경우도 작년에 많은 경기를 뛰었고 지난 몇 년 동안 제주의 붙박이 수비수였는데 나이가 좀 있으셔서 그런지 확실하게 명단에서 교체 명단으로 빼시는 모습이 보여졌고 구차철 선수도 아직까지 뭐 부상이 크게 있는 것 같진 않은데 그냥 명단 제외하는 거 보면은 확실히 이 감독만의 색깔은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뭔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제주에 대해서는 제가 뭔가 아직은 좀 파악이 잘 안 돼서
어떠한 코멘트를 하기가 어렵다. 이 부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경기는 그냥 이 두 선수 사진과 최영권 감독님을 넣어놨어요. 제가 K리그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K리그에서 가장 전술적인 감독, K리그에서 역사상 K리그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전술적인 감독은 이정효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현재 K리그 감독님들 중에 이정효 감독님 다음으로 현 K리그 감독님들 중에 전술적인 감독님은 딸깍 축구를 보여주고 있는 최영권 감독이다. 전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진짜 역습의 전술. 어떻게 보면 이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미친 소리 하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김기동 감독님도 있죠. 네. 홍보 감독님도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뭔가 학보승 감독님도 있죠.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감히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왜 이분의 사진을 여기다 놔뒀냐? 시스템 좋았고요. 준비해서 나온 거 너무 좋았어요. 김천 상대로. 허나 선택 미스가 있었습니다. 어떤 선택 미스 했어요? 바셀레스를 너무 빨리 뺐어요. 우리가 최근 경기들 보면서 교체를 강주가 안 했기 때문에 이긴 것도 있어요. 네. 그 외국인 용병 선수를 빼지 않아서 이정효 감독이 90분 내내 그 선수로 골도 넣었고 승리를 가져갔는데, 이 팀은 바셀루스를 뺀 게 이 경기의 패배 요인이다. 아니 바셀루스가 경기력 기준으로 네. 전반전 기준으로 보잖아요. 가브리엘 저리가라였어요. 그거 왜 뺀 거죠? 모르죠 나도 그거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대구 라커룸 했던 것도 아닌데. 경기를 봤을 때 이 선수를 아니, 뺄 만한 이유가. 그러니까 아쉬웠다는 거예요. 진짜 개 잘했어요 바셀루스가. 와 그러니까 내가 알지 그 전 컨텐츠 K리그 할 때 이번 시즌은 세징야보다 바셀루스가 얼마나 해주냐가 중요할 거다라고 했잖아. 네. 근데 진짜 미친 듯이 흔들어 제끼고 크로스 개 많이 올려주고 자기가 1대1까지 났는데 그걸 강현무가 진짜 정말 잘 따라가가지고 베르너가 1대1 못 넣은 것처럼 1대1을 못 넣었어 바셀루스가. 그러니까 그런 모습도 보여주면서 진짜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 이 선수를 45분 만에 뺐나 그랬을 거야. 네. 맞지? 여기는 시간 안 나와. 45분 만에 아마 바셀루스를 뺐을 거야.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근데 내 생각에는 최영권 감독님의 내가 스타일은 잘 모르지만 내 개인적인 이해인 것 같아. 그 제끼고 나갔을 때 고재현이 뛰어들어오고 있었거든. 안 줬구나. 고재현한테 줬으면 이거 우리가 이기는 건데 너 그거 왜 안 주냐고 화나가지고 빼신 게 아닐까. 부상이 아닌 이상. 욕심을 좀 욕심을 좀 냈구나. 죽이게 하기 위해서.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결국 이 선수를 뺀 게 좀 실수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유일하게 대구의 공격에서 상대를 흔들고 위협을 줄 수 있는 선수가 바셀루스였는데 너무 이른 시간에 이 선수를 뺀 게 아쉬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반대로 김천은 어떠셨나요? 모르겠어요. 오늘 모르겠다는 팀 딱 두 개 있어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제주랑 김천인데. 손FC도 모르겠고 어떤 축구 거기는 진짜 모르겠어. 유슈팅 하나 하는데 어떻게 PK 나가지고 유슈팅 하나 했는데 네, 그거 진짜 논문- 그 U20세 월드컵에서도 유슈팅 하나 해가지고 올라가시던 네, 분이니까 진짜 그게 전술일 수도 있는 거잖아. 진짜 논문이 필요한 축구예요. 그 축구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10경기를 봐야 된다, 5경기를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보다 보면 요번 주에 이제 전북이랑 뛰거든요. 수원 FC가. 그래서 그거 보면 근데 그때도 아마 유스팅 한 개 하고 이기면은 그때 진짜 인정. 아니 전술이 어마어마한 전술이 유슈팅 하나 하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 나도 그렇게 이기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북전에 진짜 이게 수비가 강해졌다는 걸 증명하려면은 전북전을 틀어 막아야 돼. 그러니까 무실점을 해야죠. 네, 근데 거기 어쨌든 간에 권경원 선수가 왔잖아요. 그래서 권경원 때문에 버틴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있죠. 국가대표니까. 그래서 아직 이 김천 축구를 보시면서도 뭔가 드릴 만한 코멘트는 딱히 없다. 그냥 선수들도 좋은 선수들이 많고 한데 사실상 이 경기는 강현무가 아니 됐다. 대구가 못 이긴 게 이상할 정도의 경기였어요. 원두재 선수가 그 헤딩한 거랑 그 외에 몇 찬스가 없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대구 김천도 내려앉아서 게임을 하는 스타일이고. 애매해요. 진짜 애매해요. 뭔가 내가 코멘트를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할 말이 애매해요. 저는 할 때 확실히 하잖아요. 비판할 때 확실히 하잖아요. 근데 아직 비판은 못 하겠어. 이제 경기 봤으니까. 저희가 이 경기를 중계를 안 하고 그때 당시 동시간대 열린 수원 삼성 경기를 중계해가지고 저는 이 경기를 풀로 보지 못해가지고 뭐라 크게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아무튼 좀 김천, 수원 FC, 그다음에 제주 요 세 팀은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K리그 1라운드를 저희가 좀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2라운드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할 거고요. 영상 자체는 제가 이제 만약에 그 또 할 수 있는 그게 올라오면 신청을 해볼 거예요, 쿠팡에. 그래서 만약에 그 쿠팡에서도 제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크리에이터 선정을 해주시면 이런 것들을 이제 영상과 함께 가지고 진짜 우리 K리그를 사랑하시는 팬분들이 더 이 경기 영상을 함께 보면서 와 이래서 이 축구가 재밌구나. 야 이래서 문도그가 김천 축구 모르겠다고 하는구나. 야 바셀루스가 이런 선수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쿠팡플레이 해주셨으면 너무나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도구 팬 채널님께서 1라운드 베스트 11도 해줘요 도구님이라고 해주셨는데 다 준비했죠. 네, 1라운드. 이 K리그 딱 이제 끝나면 이렇게 매주 할 겁니다 여러분들. 자 K리그 1라운드 베스트 11 문두구 기준 4-4-2군요. 4-4-2로 선택을 했고
문도구 기준이고요. 베스트 감독은 이정효. 이정효. 야, 이 사진도 어렵게 구했어요. 근데 매 라운드 이정효 감독이 베스트 감독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일은 없죠. 지는 날도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이정효 감독님이 무패 우승할 것 같습니까? 근데 카운터 치는 팀에 전북한테 이제 내가 봤을 때 대전이랑 붙었을 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짜 대전 전북 구택한테 아스포포가 포포비치가 네. 두드려 맞을 수도 있는 거라서 얘는 뭐야 싶어가지고 좀 기다려 봐야 됩니다. 네. 근데 어마어마한 경기력을 보여줬고 대단한 전술을 보여줬기 때문에 1라운드 베스트 감독은 이정효 감독님이 가져가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골키퍼부터 보시면 일단 강현무 골키퍼 이번에 선정됐고요. 어쨌든 간에 클린시트를 가져갔고 바셀리스의 1대1을 막았기 때문에 이날 김천이 이길 수 있었다. 그렇죠. 무실점을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포포비치랑 권경원 선수를 뽑아주셨는데 포포비치는 뭐 진짜 대단한 선수 같아요. 이 선수가 나이도 2002년생이더라고요. 엄청 네. 어려요. 근데 이 선수를 그 단시간 안에 이정효 감독 전술 아래에서 완벽하게 녹아들게 띵킨다는 것 자체도 대단한 거고 이 선수가 그거를 습득하는 것도 너무 멋있다 생각해서 이거는 뭐 이해가 가는 거고 권경원 선수는 어쨌든 간에 실점 안 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슈스팅 하나 때릴 동안 다 틀어막은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나 여기서 솔직히 황석호 선수를 뽑을까 네. 권경원 선수를 뽑을까 고민하다가 에. 아니 170 며칠 만에 클린시트를 가져간 수비수를 어떻게 안 뽑아? 맞잖아. 그쵸. 그래서 권경원 선수를 뽑을 수밖에 없었다. 근데 막 경기를 보면서 권경원이 와 이렇게 개인적으로 뭔가 보이진 않았어요 많이. 그치. 막 권경원 선수가 막 반다이크처럼 보이진 뭐 않았지만 김민재가 보여주는 그런 권경원이 있었기에 이 수비 라인이 권경원을 믿고 잘 수비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뽑은 거죠. 어쨌든 무실점을 했으니까. 안영글 선수를 뽑을까도 고민했는데 풀타임. 안영글 선수는 풀타임을 뛰지 않았고 좀 교체아웃이 되긴 했어요. 물론 네. 풀타임을 안 뛰어도 뽑을 수는 있어요. 제가 바셀루스를 뽑았으니까. 허나 권경원 선수가 그냥 나는 있었기에 무실점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좀 수원 FC. 바라보고 싶은 거죠. 네, 그다음에 두현석 선수랑 완델서. 일단 완델수는 고군분투 혼자 하는 모습이 있었고 포항을 혼자 이끌어가는. 포항을 뭔가 이끌고 있었고 네. 완델손이 그 이호젠가 누구한테 보여줬던 그 얼리 크로스는 네. 말도 안 됐고 잘 올라갔죠. 그냥 완델손이 저는 그냥 좋은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완델손을 뽑았고요. 두현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즌도 소화를 못했어요. 본인이 이제 이 선수가 아마 비자가 안 나왔고 김천을 떨어지면서 여권 연장이 안 되다 보니까 내년에 공익도 아니고 현역으로 이제 입대를 해야 되다 보니까 두현석 선수가 태국인가 어디 가는 그 동계훈련을 못 따라갔다라고 합니다. 한국에 남아서. 근데 나는 이거야. 왜 이정효 감독이 베스트냐면 이 팀은 추측 오른쪽 풀백이 동계훈련을 못 따라갔는데 북한 사카 움직임을 하고 있는 동계를 다 하신 분들은 어떻게 50%밖에 안 돼? 어디서부터 오는 거야? 아니 이거 어디서부터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부분이죠. 네. 맞잖아. 네, 근데 뭐 두현석 선수는 이미 몇 해 동안 꾸준히 이 감독님만 해왔기 때문에 단 한 해 동계훈련 안 간다고 해서 이게 뭐 안 될 거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지난해에도 해왔고. 근데 엄청 크지. 동계를 못 따라갔다. 그쵸. 전술을 입히는 걸 못했다. 또 새로운 축구를 그래. 하니까. 호흡도 아스포포랑도 맞춰봐야 되는 거고 네. 뭐 가브리엘이랑도 호흡을 맞춰봐야 되잖아. 네. 근데 그런 시간이 없었는데 이렇게 뛰는 거 보고 안 뽑을 수가 없었어. 진짜. 그래서 두현석 선수는 너무 좋은 활약이기 때문에 선정이 됐고 이순민과 이규성도 뭐 긴 말이 뭐 필요해요. 이순민 경기 보셨으면은 이순민이 당연히 이 자리 들어갈 수밖에 없다. 수비형 미드필더 이순민은 미쳤다 표현하고 싶고 이규성 선수는 수많은 미드필더가 있는데 좀 이균이나 고민 많이 했어요. 이균은 위에 올려놨네요. 그러니까 이규성을 뽑을지 최경록을 뽑을지 난 솔직히 정호연은 그렇게까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이규성을 뽑을지 최경록을 뽑을지 김준범을 뽑을지 이 세 명을 두고 좀 고민 많이 했어.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울산이 어쨌든 간에 이날 경기를 이겼죠. 이 경기를 보면 은근히 이규성 선수가 키패스 많이 했고 안 뺏겨요. 공을 잘 안 뺏기고 네. 이날 경기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난 이규성 때문이었다고 그러니까 생각해. 이 조금의 이 정말 지루한 U자 빌드업에서 그나마 본인이 한두 명 정도 달고 난 뒤에 패스를 뿌려주는 게 이규성 선수밖에 보이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나는 이규성 선수를 뽑았고 뭐 가브리엘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포르투갈 3부 리그였나요? 네, 3부 리그. 거기서 와가지고 김진야를 반으로 접었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선수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확실히 힘이 있다 보니까 선수들이 덤비지를 못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수비적인 모습도 이종효 감독님이 원하는 대로 수비를 했고 물론 한 번에 베껴지는 건 있지만 이 선수가 베껴졌다고 해서 본인이 마크하고 있는 풀백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높게 사고 싶고 골도 넣었잖아요. 골도 넣었고요. 네. 광주가 엄청나게 밀리고 있을 때 그냥 대충 가브리한테 던져주면 한 번 컨트롤 딱 하고 엉덩이 내민 다음에 이 엉덩이 한번 You can beat this 뜬 하면서 바로 본인의 피지컬을 사용해서
파울 얻어내고. 컨터치 디스 든든든 하면서 공 딱 지켜주고. 네. 안 뽑을래 안 뽑을 수가 없지 않나요? 최고의 선수죠 이번 1라운드. 엄원상 선수가 선발로 나왔으면 엄원상을 넣을 수도 있었겠는데 교체로 가브리엘을 넣을 수밖에 없었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고 바셀루스는 교체 아웃됐지만 전반 45분을만 봤을 때는 어느 누구보다 잘했다. 그러니까 골 못 넣은 거 빼고는 다 잘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어제 우리가 전반전에 토트넘 경기를 보면서 티모 베르너를 봤잖아요. 티모 베르너를 전반전 보고 뺄 수도 있었겠죠. 그쵸. 근데 넣어놨기 때문에 그 선수가 득점을 했고 또 뭔가 이렇게 어시스트 할 수 있었던 좋은 활약을 많이 펼쳤잖아요. 딱 그 느낌이었어요. 바셀루스. 이거는 최용건 감독님이 잘못했다. 교체를 좀 잘못하신 것 같다. 잘못한 것 같다. 예. 해서 나는 바셀루스. 그리고 이익윤과 구택도 뭐 이거는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익윤은 뭐 최고의 넘버 10이었고 예. 구택은 최고의 넘버 9이었다. 이렇게 해서 여기 그냥 내 개인적인 베스트 11이다. 1라운드. 여기 안 들어간 선수 혹시 김코치 마음에 들었던 선수 있나요? 저는 뭐 최경록 선수가 이규성 선수 자리에 한번 들어갈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맞아. 권경원 선수 자리에 어떻게 보면은 뭐 안현규 선수도 좀 넣을만 하지 않았을까. 황석호 선수도 늘만했어. 황석호 선수도 조르지를 완전히 막아서. 네, 김영권 선수가 될 수도 있고. 맞아. 그래서 두 선수 빼고는 대부분의 자리는 다 들어가야 될 선수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최공록 선수는 전반전에 정말 좋았는데 네. 후반전에는 슬슬 조금 약간 잃었어. 그러니까 완전히 밀리고 있을 때 본인만의 템포로 조금 가져가는 듯 했으나 결국엔 턴오버를 주기도 했었고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최경록보다는 이규성이요. 그 다음에 근데 송민규가 안 들어간 게 좀 아쉽긴 하네요. 송민규도 그날 교체로 들어왔잖아. 근데 잘하긴 했어요. 너무 짧았어. 시간. 그러니까 전반전에 그 U22세 선수 빼고 들어가긴 했는데 그 선수가 또 작년이랑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보고 좀 어마어마했어. 네, 내려와서 공 받아서 이제 본인이 풀어 들어가더라고요. 맞아. 네, 송민규.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